지금부터 한성 이마기넌스 유반 2조 상상력 프로젝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상상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조원 4명 모두 글로벌 패션 산업학부에 재학 중이라는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의복과 관련된 주제를 다뤄보자는 데 의견이 모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한국 고전 문학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의복을 구성하는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고전 작품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저희가 선택한 것은 바로 장화 홍련전입니다.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겠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니 간단히 줄거리를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장화 홍련전은 조선시대 양반 가문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를 여인 후 계모에게 학대받던 자매인 장화와 홍련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이후 원혼이 되어 새로 부임한 사또에게 진실을 호소하여 정의가 실현되는 이야기입니다. 계모의 악행이 드러나고 자매는 명예를 회복하며 이야기는 결국 행복하게 마무리되는 아주 뻔하고 평범한 고전 소설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익숙한 권선징악 구조를 따르고 있지만 저희는 이 이야기가 단순한 전래동화가 아니라 그 이면이 있다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선시대 가족제도와 사회 구조 속 문제들이었습니다. 특히 계모가 자녀를 차별하고 통제하는 구조, 여성의 억울함이 드러나기 어려운 사회 분위기,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인물들의 부도덕성, 또 정의를 실현하기 어려운 제도적 허점 등은 지금의 사회와도 연결되는 문제의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야기 속에서 정의가 제도가 아닌 초자연적 존재인 원혼을 통해 실현된다는 점도 당시 사회가 얼마나 제도적으로 미비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꼭 필요했던 조언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와 구현물 제작을 맡은 이주원, 구현물 제작을 맡은 김미선, 주혜원, 마지막으로 발표 자료 제작을 맡은 변주혁. 이렇게 4명으로 구성된 저희 조는 상상을 시작할 때 공감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했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가 한 것은 장화와 홍련은 왜 죽어야만 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고전소설 장화 홍련전을 단순한 전래동화만으로 기억해왔습니다. 이야기는 행복하게 끝을 맺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째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상상하고 또 다시 이야기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속에 여전히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는 사회적 억압의 흔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그들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들이 겪었던 억울함과 침묵을 관찰하고 또 질문하고 체험해 보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떠오른 질문이 이 3가지입니다. 첫째, 왜 장화와 홍련은 끝까지 말할 수 없었는가? 둘째, 왜 그들을 보호해야 할 아버지는 침묵했는가? 셋째, 그리고 왜 이 이야기는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가? 저희는 이 질문들을 통해 억눌렸던 존재들의 이야기를 복식이라는 언어로 다시 쓰고자 합니다. 저희는 이야기 속 인물들이 각각 고유한 언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 언어에 화답하여 저희만의 언어인 의복이라는 언어로 말하지 못했던 목소리를 표현하고 장화 홍련전 속 인물들의 감정과 위치를 시각적으로 풀어낸 현대적 복식 컬렉션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고전의 재현을 넘어서 인물의 서사를 해체하고 또 다시 쓰는 작업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장화 홍련전이라는 이야기는 시대적 배경 속 여성들이 구조적 억압 속에서 갈등하고 침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소설입니다. 저희는 그 이야기 속 인물들의 감정과 사회적 위치를 복식사적 요소로 풀어낸 현대적 패션쇼 컨텐츠를 기획하고자 했고, 작품의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재해석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두었습니다. 상상은 무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기에 저희는 마인드맵이라는 전략을 사용해 각 인물의 성격과 관계를 정리하며 보다 입체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이후 무드보드를 통해 분위기와 소재를 구체화했고 총 3가지 의상을 기획했습니다. 각각 이야기의 중심 인물인 사또, 계모, 그리고 장화와 홍련자매를 모티브로 구성했습니다. 단연 상상의 마지막 단계는 구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총 3점의 구현물을 준비했습니다.
사또와 계모를 모티브로 한 의상은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디자인한 후 리터칭을 통해 디벨롭하였고, 가장 메인이 되는 장화 홍련을 모티브로 한 의상은 3D 클로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사또 의상의 경우 이야기 속 선한 리더로서의 면모를 담기 위해 전통의 오방색을 활용했습니다. 한국 전통색인 오방색은 방위를 상징하고 애군을 막는 의미가 있어 사또라는 캐릭터에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기존 한복의 깃을 제거하고 칼라를 부착한 디자인을 완성했습니다. 전통이라는 것은 본디 위계 질서를 상징하고 격식을 중시하는 요소로 여겨지곤 합니다. 이를 제거함으로써 형식적인 건의보다는 진심으로 다가가는 소통형 리더의 이미지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또한 원님이라는 직업이 과거에는 남자만 가질 수 있는 직업이었으나 현대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에서도 벗어나고자 남성복과 여성복의 경계를 넘는 디자인을 추구했습니다. 두 번째는 계모를 모티브로 한 의상입니다. 계모의 키워드는 질투심 많은, 잔인한, 권위적인 이 세 가지였는데요. 사실 저는 악역이라는 것이 다양한 미디어에서 그려지는 것처럼 굉장히 매력적이어야만 하는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계모의 지배적 위치를 시각적으로 강조한 것이 이 디자인의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두운 톤의 가죽 드레스를 기본 틀으로 하여 권위적이고 냉정한 인물상을 표현했습니다. 검정색과 가죽은 주로 권력과 통제, 냉혹함을 상징합니다. 계모라는 모티브에 깔끔한 가죽 드레스도 물론 어울리겠지만, 강하지만 약하고 또 추하지만 매혹적인 인물이라고 해석했기 때문에 다양한 디자인 요소를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소매 부분의 퍼플을 이용해 강인해 보이는 이미지를 주었고, 망사와 레이스 소재를 믹스한 스커트를 아래로 갈수록 퍼지게 디자인하여 표면적으로는 섬세하지만 실질적으로 계산적인 이미지를 부여하였습니다. 활의 선을 강조함으로 인해 매혹적인 이미지를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코르셋 디테일을 통해 전통적인 여성상에 갇힌 계모의 억압과 내면을 시각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또 모티브 의상과는 반대로 한복 깃과 유사한 스타일을 차용하여 흐려진 한국의 전통성을 다시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는 장화와 홍련을 모티브로 한 의상입니다. 먼저 제가 사용하고 싶었던 디테일은 장미와 붉은 연꽃이라는 뜻을 담은 장화와 홍련의 이름과 그들의 비운이 담겨 있는 물, 억압을 상징하는 코르셋, 어린 소녀들을 상징하는 댕기, 이렇게 5가지였습니다. 그중 장미와 붉은 연꽃은 한국의 전통인 연꽃 무늬 수막새와 외국의 장식인 로제트를 이용하여 표현했습니다. 연꽃 무늬 수막새는 중앙이 뚫린 링 모양의 원을 중심으로 8잎이 꽃 모양으로 펼쳐져 있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로제트는 로즈, 즉 장미를 어원으로 하는 장식으로 길쭉한 마름모 형태의 6잎이 꽃 모양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 보석을 장식했고, 물 같은 경우는 의상의 전체적인 색상을 이용하여 표현했습니다. 코르셋 디테일을 추가하고 댕기를 연상시키는 스카프와 리본 장식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중간중간 들어간 레이스 포인트는 불안정한 자매의 모습을 표현하고자 한 디테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1차 발표 이후 이 구현물에 아쉬운 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스막새의 형태는 제대로 반영되었으나 로제트의 형태가 다소 덜 남은 점을 아플리케 디테일을 사용하여 보완하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물을 상징하는 색상이 다소 회색에 가깝게 나와 물을 쉽게 연상시키지 못한 점입니다. 따라서 더욱 어둡고 푸른색으로 바꾸어 디자인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억압을 상징하는 코르셋 디자인이 같은 색상에 묻혀서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디테일에 색상 변화를 주어 더 직관적인 표현을 추가했고, 추가적인 억압을 상징하는 디테일로 목 뒤에서 잠그는 여러 개의 단추를 추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론 댕기를 연상시키는 장식을 뒷리본 장식으로 변환시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저희는 장화 홍련전 속 등장인물들의 서사를 복식이라는 언어로 재해석하여 억압과 갈등 구조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스토리 기반 의복 컨텐츠를 기획했습니다. 각 의상은 인물의 정체성과 감정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며 조선시대 복식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하여 관객이 그들의 사회적 위치와 서사를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의도했습니다. 기존의 고전 문학 재현은 단순한 복원에 머물렀다면 저희는 문학 속 구조적 문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이를 시각화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컨텐츠가 단순히 시각적 아름다움을 넘어서 여성 서사의 다층적 이해를 돕고 교육적 또 문화적으로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실 장화 홍련전이라는 이야기는 실화인지 아닌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문학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사실이냐 아니냐의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가 언젠가에 누군가에게는 또 실제였고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는 그런 고통과 침묵을 다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 생각하며 복식을 통해 그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자신만의 언어로 타인의 서사와 소통하는 것. 그것은 결코 멈춰져선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